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송 경매 첫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그 경매 내용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공유적 우선 매수에 관한 그 규칙을 설명하는 거고, 대부분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특수 경매를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을 때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협상을 했던 사례가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는 내가 낙찰을 받고 협상을 하자 그랬더니 협상을 안 해. 그게 안 하다 보니까 할수록 협상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이런 소송을 행거를 받아보지 않고 있다가 소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장을 가지고 대부분 자기 아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의 매각으로 나와서 내가 4분의 1 지분도 내가 샀다 이런 얘기예요. 샀는데 협상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나누자고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소송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들고 와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그러면 그 소장을 보게끔 되고 아 이게 지분으로 샀는데 다 팔아서 원래 현물로 분할이 원칙인데 아파트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소송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현금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사게끔 되고 여기서 당신은 어떻게 한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아파트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면 자기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지분권자가 합의를 해서 사시든지 뭐든지 하십시오. 하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협상을 하게끔 되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소송을 하니까 협상을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소장을 냈더니 협상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형성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행소송이 아니고 형성소송.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끔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되든지 지분 되든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든지 형성이 복잡한 것은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보니까 소리를 정리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으로 소송이 된 것은 판단이께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뭘로 가면 조정으로 가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가서 합의해서 팔고 나왔던 사례가 세 번째 사례. 맨 마지막에가 협상을 하자 했더니 협상도 안 하고 소송을 냈더니 소송에 답장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응대를 안 하는 거고 할 수 없이 그냥 판결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소장을 냈는데 상대편이 답변도 안 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죠. 나오지 않다 보면 판사님이 무죄를 그냥 판결문을 내려주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다 팔아서 나누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 팔아서 나누라는 판결문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결로 간 사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판결로 갔다는 얘기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제도를 아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되기도 한다.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제도를 아는 것, 룰을 알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의 핵심은 공유자 우선 매수의 룰입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다. 부동산을 공유로 같이 갖고 있을 때 공유자는 경매로 진행했을 때 같은 값이면은 공유자가 갈 수 있게끔 소유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입니다. 따라서 경매는 그대로 진행해요. 진행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공유자가 먼저 사겠다고 공유자한테 먼저 가격을 주고 공유자가 안 사겠다고 했을 때는 낙찰자한테 가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거예요. 제가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게끔 된 것은 예전에 경매의 룰을 모르다 보니까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많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는데 부동산 경매 룰을 모르다 보니까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가 관계하지 않고 룰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강남의 아파트도 64%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사서 룰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사서 팔아도 돈이 그 당시에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장 가격으로는 20%가 쌌는데 팔 때쯤 되면 사서 팔 때쯤 되면 1년이 또 1년에서 1년 반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감정 가격이 20%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20%를 싸게 사고 감정 가격이 20% 올라갔으니까 사서 팔았던 것이 약 40%의 차이가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 룰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런 좋은 아파트, 좋은 물건은 5대1, 10대1까지 가서 감정 가격에 5%에서 7%, 10% 정도까지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취득력서 내죠. 등기 이전 해야 되죠. 할 때 공인수수료 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마진이 없어지는 것 옛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일반 물건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특수 물건이라는 것을 가격이 떨어진 걸 사서 팔아야 되겠다는 걸로 생각을 바꾸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지분 매각이라는 것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분을 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수님께서 13분의 2 쪼가리 땅을 사라고 추천을 했는데 13분의 2 쪼가리 땅을 사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다.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자, 이게 자체가 다시 말하면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려고 사야 팔으려고 사요. 쓰려고 삽니다. 그럼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죠. 내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쪼가리 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거더라고요. 보면 지분으로 뭐 4분의 1이든지 5분의 1이든지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으로 4분의 1, 5분의 1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지분권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표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시골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는데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지분은 엄마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이 있죠. 나머지 동생 지분들은 어떻게 한다? 바깥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에 그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엄마와 큰아들이죠. 근데 막내 아들 서울에 사는 아들내미가 빚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뭘로 나서 정말로 나오고
그러면 경매로 나와서 내가 지분권자는 뭐를 할 수가 있죠? 아까 뭐를 할 수가 있죠? 민법에 의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죠. 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시골에 있는 집을 5분의 1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분할을 해달라. 요구하면은 판사님께서 내가 분할을 요구해달라 했으니까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민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내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아서 분할을 해달라 그랬더니 판사님이 마당가지라 그래, 대문가지라 그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경매로 다 내놔가지고 뭘로 분할하는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분할하는 거겠지. 다 팔아가지고. 그러다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집을 제가 서울에 있는 막내 아들 지분을 5분의 1을 사서 현재 있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엄마나 형네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쓰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엄마나 형이 가야 되겠죠. 그럼 단둘이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전부 다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엄마가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5분의 1 지분을 내 지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은 왜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요? 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자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아까 큰 아들이 그 집에서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모시고 있지 않고 큰 아들도 서울에 올라갈 수 있고 엄마 혼자서 사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 집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다 팔자 그러면 엄마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가 어디로 가? 큰아들 집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큰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네. 그걸 막으려면 할 수 있는 거지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실수가 어디서 실수가 되냐면은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다고 생각하시죠. 그 집이 없죠. 근데 그 집이 없는데 내가 사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아시는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걸 주인으로 사는 사람 없으니까 팔자 그러면 팔렸다 그래. 그래도 둘째형이 돈이 좀 어디 한 1,000만 원 생길 데가 없나. 그런데 거기 엄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원을 해서 팔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마침 어디로 갔어? 요양병원 갔어. 집은 비어 있는데 막내가 빚을 져갖고 다 팔아서 나누지. 가만히 있어도 뭐해? 돈 들어와 다 팔리면.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막어? 치고 있어. 그렇게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야. 경매를 판다 보니까. 그럼 후자는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같이 살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2분의 1 지분 경매가 나왔어요. 시골에 있는 집이 봤더니 엄마하고 아들인데 아들 집은 2분의 1이 경매가 나왔어요. 엄마가 거기 살고 계시니까 가기 전에 이장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집에 경매가 2분의 1 지금 나왔는데 왜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 걸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구 걸로 경매가 나왔다 했더니 아이고 내가 또 그놈이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 하나 있는 아들 내미가 사고만 치고 앉았더니 걔 얼마 전에
유치장 갔잖아요. 그 혼자 살고 있는 노인네가 그 2분의 1 집은 다시 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응대를 하지 않고 다 끝까지 가서 다 봐서 나오지 않고까지 갔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야. 우리는 반드시 지분권자한테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영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내야 돼.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교수님 13분의 2 지분을 사서 어디다 씁니까는 개념 자체가 어떤다? 근데 내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는 거죠? 팔려고. 그런데 내가 이걸 샀을 때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압력을 주면은 과연 아쉬운 사람이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 아쉬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쉬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야? 공유자한테 주면 돼요.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면 경매를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경매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공유자 우선 매수의 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특수경매에서는 제일 첫 번째, 기르지 않는다. 두 번째,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단독 응찰이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 단독 응찰이 됐다고 나는 할 준비를 완벽하게 골고루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단독이냐 많이 들어왔냐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르지만 않고 사면 돈은 남는다. 공인자 우선 매수만 들어가지 않으면 수익이 남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게 공유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선 매수 신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할 경우, 한 10여 년 전에 평택에 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2분의 1 지분권자가 한 명이 있고 4분의 1, 4분의 1 했고 3명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평택에 그 당시에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더니 그때 그분이 경매는 그냥 가슴이 떨리는데 교수님이 추천했으니까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같이 가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보자고 같이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더니 3명인가가 들어와서 최고가 매수인이 누가 됐습니다고 발표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한 사람이 저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로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신청했죠. 아, 예.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 사람이, 우리는 떨어지고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금방 한 30초, 1분, 30초 후에 저도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해갖고 1차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있고 2차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한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줘요? 1차로 한 사람한테, 2차로 한 사람한테, 아니면 둘 다 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한테다가 주는데 아까 4분의 1 지분이 나왔죠. 4분의 1 지분인데 한 사람은 2분의 1 지분이고 한 사람은 4분의 1 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4분의 1 지분대로 4분의 1을 2분의 1 지분, 4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그 사람의 각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서 두 사람 다를 입찰 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가 공유자가 3명이든지 4명이 들어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는 다 받아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대로고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자 우선 매수했던 돈하고 그거를 전부 다 같이 다 받아서 낙찰자로 받고 나중에 지분이 얼마라고 등기하면서 돈은 다시 잔금을 낼 때 그 돈 낸 것 중에서 차액분만 얼마를 더 내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다고 서류로 먼저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서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그러면 손 들고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방법 자체는 두 가지 방법인데 어느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방법 자체는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은 서류로 미리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당일날 참석을 해서 같이 누가 낙찰 받았을 때 손 들고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 건물이 있는 것이 지분이 하나가 있고 그 앞에 나대지 땅만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지분이었었거든요. 4분의 1 지분 매각이었었는데 두 필지를 한꺼번에 다 경매로 지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로따로 하는 것도 원칙인데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갖고 같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날 바로 어떤 분이 손들고 나와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바로 낙찰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거기 공유자의 지분이 있는가만 보고 공유자가 있다고 하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들인다 해서 공유자가 우선해서 매수 신청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운곡리에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거예요. 보면 여기 5분의 1이죠. 5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여기 보면 언제냐면은 2014년도 4월 14일이면은 지금서부터 한 몇 년 전이죠? 약 9년 전이죠. 9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지분 경매에 그 경험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경험은 좀 적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추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같으면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추천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추천했던 원인은 뭐냐면은 공주인데 지목이 뭘로 대지로 돼 있는데 109평이죠. 근데 얼마에 시작했죠? 1000만 원에 시작해서 350만 원까지 끝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0평이라고 치면은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평당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거죠. 제가 이 당시에 공주, 부여, 청량에는 제가 대전에서 강의할 때 거기서 공인중개사 세 분이 그쪽에서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쪽에 아파트나 뭐 주택 대지 말고는 농지나 이렇게 임야나 이렇게 잘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은 우리가 몇 명에서만 가격을 정하면은 그 가격대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공주든지 청량이든지 부여에서는 지목이 대지고 도로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안 가도 20만 원은 거래가 되는데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도 받을 수 있지만은 기본은 20만 원은 가는 겁니다. 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배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땅을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이 당시에 한 6, 7개를 낙찰을 받아갖고 그분들한테 의뢰했더니 금방 팔렸던 한 2, 3개월. 20만 원인 걸 아는데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건 안 보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냐. 그래가지고 왜? 추천을 한 거예요. 우리 공투물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시면 우리 부였고 그 650평인가요? 650평을 우리가 6,500만 원 가지고 샀죠. 6,500 주고 샀는데 그게 왜 6,500 주고 샀냐면 650평인데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 같아요. 근데 20만 원씩 주고 팔 수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10만 원씩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샀고 팔려고 했더니 안 파는 사람이 없어. 안 팔어. 근데 거기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아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나보고 뭐라면 자르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건물을 없애갖고 오면 무조건 20만 원에는 그냥 팔아줄 테니까 해갖고 오세요.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더니 요새 건물을 철거하는 게 보면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언제 생겼어요? 2000년대에 생겼는데 그 언제부터 생겼냐면 저기 어디야 그 왜 아파트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그 왜 건물다가 무너져갖고 앞에 버스 기다리는 사람 죽었었죠. 광주에. 그 사건 이후에 건축물 관리법이 생겨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려면 허가를 받더니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갖고 300평 미만의 300평 미만의 300제곱미터 미만의 3층 미만의 건물은 신고로 되는데 그 이상은 허가를 받게끔 돼 있고 건물 철거에 감리자가 와서 철거하는데 감리까지 인지게끔 되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철거도 그냥 못하는 거고 신고도 해야 되고 그 교육도 지금 보면 그게 문제인데 내가 철거하는 거 감리를 누가 하나 봤더니 왜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러면은 건축사가 오죠. 기술사나 그걸 마치고 철거하는데도 건축사나 기술사가 와서 감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여 거를 철거하려도 돈이 많이 들고 철거 안 하고는 또 못 팔겠고 할 수 없이 그게 건축물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이 나오지도 않고 무대응원 하다 보니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치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만 원이 넘어가지고 하다 보고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집을 경매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 집을 경매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옛날에 건물 철거하지 않고 지어내놓으라고 했던 것이 그냥 무대응으로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경매를 주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니까 처음에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게끔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옆에 집도 있는데 그 옆에 집도 알다 보니까 연락을 주고 받았나 봐. 옆에 집도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경매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집도 사겠다고 뭐 뒷집도 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쩐다? 팔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우리가 10만 원씩 주고 샀으니까 2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해서 20만 원 내놨는데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래서 10,000원만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팔게끔 된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주나 부여나 천양에는 공인중개사가 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추천 잘못했던 거라고. 이것도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은 지금은 수시 100원 했었는데 예전에는 공개 강의를 하고 공개 강의 때 이제 시작하고 끝나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수시 입학을 해서 그냥 1년 동안 앞자라 그냥 들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강의 들을 수 있게끔 하게끔 했는데 그때는 등록 기간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갖고 등록한 절 그냥 등록하고 입학원서 써가고 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 여자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 다른 학원에서 경매 학원에서 같이 알았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특수 경매를 강의하는데 여기서 찍어줘서 잘 하면 돈이 되더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선생님 돈 내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돈 내는 거 있으면 찍어달라고 부탁 한번 찍어줘 안 해도 찍어줘. 아 등록하면 맨날 하는 게 내가 돈 내는 거 추천해 주는 게 그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그분이 특별하게 부탁을 하면서 나보고 저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여자분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돈 안 필요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웃으면서 내가 그냥 농담으로 반농담으로 그래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 필요한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이제 말을 장난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우리 남편은요 공무원이라 그래서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아서 돈 안 필요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저는 애가 셋이나 돼. 셋이나 돼. 진짜 셋 때문에 돈 필요 안 필요해. 오, 돈 필요하겠네. 돈 필요하겠네. 알아서 내가 저기 뭔가 하나 돈 내서 찍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몇 개월 이제 다 알다 보니까 딸내미 하나 있더구나. 그날 하다가 생긴 거야. 생긴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마침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났다고. 근데 그 여자분은 이미 다른 경매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야. 경험심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 추천을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고 오더니 교수님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낙찰 받았다는 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간단한 거예요. 자기는 일반 경매는 낙찰을 받았지만은 지분은 네가 찍어주고서 낙찰 받았다. 근데 지분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찍어줬으니까 지분 찍어줬으니까 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니까 달라 이 얘기를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뭐야? 네가 추천한 거 지분 낙찰 받았는데 나는 지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니까 네가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줘. 이 얘기를 줄여서 그냥 낙찰 받는 얘기만 한 거죠. 알았어. 그러면 낙찰 받았는데 자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그렇다고. 그래? 잘 됐네. 그러면은 나하고 현장 한번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 누구누구 정 누구누구가 지금에서 5분의 1씩으로 상속을 받은 거죠. 전부 다 정씨죠. 그러니까 정씨 형제들이 67년, 68년, 69년, 72년, 81년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67에서 68년, 69년, 뭐 이게 뭐야? 전부 다 연년생부를 그냥 3명 낳고 1년 있다가 71년생 하나 있고 10년 있다가 81년생 하나 낳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경매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십시오. 경매로 나올 때 어떻게? 신창식이가 있고 정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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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누구죠. 그러니까 원래 상속을 받은 건 전부 다 정씨였는데 실질적으로 경매가 나온 것은 여기 정누구 거 중에서 누가 하나 꼈어? 신창식이 하나 낀 거예요. 신창식이 낀 거. 이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왜 꼈냐? 5분의 1 지분이 나온 것을 신창식이가 산 거예요. 그랬는데 또 다른 지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헛걸음의 원조인데 입당된 경험이 좀 없어갖고 이놈이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을 했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고 신창식이 집으로 간 거예요. 신창식이가 누구냐면 자 보십시오. 운곡리 100몇 번지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운곡리 150몇 번지다 그러니까 이 집 바로 옆에 집이야. 옆에 집에 있는 신장식이라는 애가 이거를 낙찰을 받은 게 바로 옆에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장식이한테 가서 협상을 하려고 진짜 그 옆집 신장식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장식이 집을 갔더니 마당에 어떤 노인네가 마당에 빗자루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뉴시우? 여기 신창식이를 좀 찾아왔는데 창식이? 창식이가 없어. 서울에 있는데 아니 창식이는 왜? 제가 요 앞에 교집 땅을 5분의 1을 낙찰받았는데 신창식이도 5분의 1 낙찰받았더구만요. 근데 신창식이랑 나나 둘 중에 그거 지분을 합쳐야 될 것 같아서 신창식이 한번 만나라고 왔는데 신창식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창식이 전화번호? 나 몰라. 자기 아들 번호 몰라요? 아들 번호 몰라요? 나 몰라. 몰라 그 얘기는 뭐야? 못 가르쳐 줄때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정식이한테다가 연락이 오면은 제 전화로 좀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적어주고 나와서 한 30분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신장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 신장식인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셨다며요.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신장식입니다. 예, 신장식이세요? 저 이번에 탄천면 운곡리에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나도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지분을 합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내 지분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분을 판다 그러면 내가 당신 지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 지분을 합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가격은 내가 결정을 할 테니까 당신이 내가 결정한 가격에 당신이 팔겠다는 그 가격에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한 가격에 당신이 사도록 하십시오. 가격은 내가 얘기하고 그거를 팔든지 사든지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합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은 내가 얘기했을 테니까 팔든지 사든지는 당신이 얘기해라. 얼마나 합리적이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벌써 20만 원 주고 팔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는 얼마 주고 약 3만 5천 원꼴로 주고 샀죠. 그럼 다운으로 판다고 한 7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를 얘기해? 800을 얘기하는 거야. 800을 얘기해서 팔아도 우리는 50%가 남는 거고 사서 800을 주고 사도 우리는 1,500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8만 원을 사서 20만 원씩 주고 팔 수 있다 보니까 한 6, 7만 원 주고 팔아도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되고 팔아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하는데 이건 왜 내가 그렇게 제한할 수 있냐면 이 동네 땅값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 800을 주시면은 당신이 800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 내가 사겠고 그게 싫다 그러면 내가 800을 드릴 테니까 당신 지분을 나한테 줘. 그랬더니 신장식이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정면으로 나온 누구가 사실 어릴 적부터 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맞긴 맞는데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 서로 아까 얘기했을 때 가격은 내가 정하고 팔고 사는 건 네가 정한다. 어떻냐? 오케이 해놓고 막상 가격을 얘기해놓고 나니까 조금 비싼데 깎아주면 안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378만 원 주고 우리가 샀으면은 400만 원에 취등록세 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은 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가지고 받아도 한 2, 300만 원도 안 남아. 그걸 뭘 더 깎아 달라고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좀 1, 200만 원만 남으셔도 팔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남으면 우리가 다 그래서 800만 원 중에도 남는 게 그밖에 없지 않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은 제가 150을 드릴 테니까 잔금 안 내실 수 있습니까? 왜? 그랬더니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습니다. 아니 공유자가 공적 우선 매수를 신청해야 돼? 차순위를 신청해야 돼? 그런데 공적 우선 매수를 신청하려고 차순위를 신청했다니까 일치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끊고 우리 낙찰 받았던 옆에 있는 여자들다가 아니 신장식이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공적 우선 매수를 신청하지 않고 차순위 신청해놨다는 게 있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 분께서 사실은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지 않는데 경매장에서 조금 웃기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뭔데? 그 경매장에 제가 갔는데 신장식이가 오지 않고 신장식이가 누구한테 대리로 경매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리로 온 사람이 아무것도 잘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대리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느냐고 입찰에 들어왔어요.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은 1,000만 원짜리가 350까지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살고 있던 애가 이 동네에서 20만 원 정도 간다는 거 거래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으로 간데 사면 올 때 알아보니까 이건 지분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자고 그냥 입찰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라고 이거를 최저가로 해갖고 360만 원인가 최저가로 들어온 거예요. 뭐 아무도 낙찰 안 받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얼마? 378만 9천 원을 우리가 썼죠. 그러니까
약 18만 원 차이로 걔가 이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걔는 경매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내가 360만 원 썼는데 18만 원 차이로 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신장시키는 아는 거야. 그래? 그럼 얼른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해갖고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을 했대. 그래? 그럼 공유자 누구예요? 신장식이 대리입니다. 신장식? 공유자네? 알았어. 공유자, 신장식 공유자우선 매수 받아들일 테니까 공유자우선 매수 하더라도 위임장 말고 또 가져가야 될 게 뭐예요? 뭐 가져가야 돼? 입찰보증금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주세요 그랬는데 입찰보증금은 아까 입찰할 때 늦죠. 늦잖아요.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달라고 그랬더니 얘 뭐라냐면 아까 입찰보증금 저쪽에서 넣는데 그쪽에서 받아갖고 주면 안 돼. 그 막판에서 그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거만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갖고 된다?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 받았는데 입찰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시장지에다 전화했대.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인데 받아달라 했더니 받아는 줬는데 입찰보증금을 다시 내라는데 입찰보증금을 검찰에서 넣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못 넣었더니 공유자우선 매수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러면 입찰봉투에 돈 넣었으니까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하지 말고 차순위 신청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장시기는 경매에 대해서 아는 거고 대리론에는 잘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봐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순위로 차순위 신고를 한 거야. 그러고 왔는데 나보고 차순위 신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스토리가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야 거기 저기 뭐야 입찰보증금 357만 원 띄는 거 35만 7원 띄는 건데 150만 원을 받으면은 띄고 차비 띄고 나면 한 50만 원 띄고 나면 100만 원 남는데 100만 원 양 먹고 떨어질 거야 끝까지 가 있대. 교수님 이 판게 100만 원이 어디서 남습니까? 그냥 100만 원 받고 말겠습니다. 그랬네. 알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계좌번호를 문자로 일로 보내라 했더니 계좌 문자로 보낸 거야. 내가 계좌 지금 보냈는데 150만 원 입금시키신다면은 잔금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떤다? 150만 원이 조금 있다가 한 2, 30분 갔더니 교수님 150만 원 들어왔네. 그럼 해결 다 됐네. 근데 그 사건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되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잔금을 안 내다 보니까 허가가 났고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미납을 하고 왜? 차순위를 신고했으니까 차순위가 허가를 내고 어떻게 된다? 납부하고 끝났던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보면 신장시기가 만약에 직접 자기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공유자우선 매수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 좋아갖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보면은 우리한테 낙찰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제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추천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야 신장시기하고 같이 합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천진한 생각으로 한 거죠. 우선 매수 신청 권한은 1회만 주어진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유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것은 서류로 신청했던 사례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의 몽성리라는 곳에 토지 지분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건물은 매각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나오는데 필지가 한 6필지가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필지가 있고 집을 짓는 필지가 있는데 그 전부 다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이 뭘로 됐죠? 얼마? 1,400에 시작해서 고용하는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 있죠? 뭐가 있죠? 공유자 최일봉으로도 공유자서 매수 신청이 있죠. 이거는 뭘로 신청한 거죠? 서류로 신청한 겁니다. 이게 서류로. 근데 자 여기 봅시다. 그럼 2016년 7월 5일 날 신청했죠. 7월 5일 날 신청했습니다. 날짜가. 근데 첫 경매가 언제 시작이 됐죠? 7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는 언제죠? 3일 전에 신청했죠. 3일 전에 신청해서 7월 8일 날 공정우선 매수 신청한 최이범이가 법원에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내가 나와서 공정우선 매수 신청하고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나와서 이제 자기 이 물건을 이 사건 번호 2016 타경 누구누구 몇 번 하고 부르는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공유자 매수 신청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범이가 2010년 7월 8일 날 법원에 나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안 부르냐면 아무도 낙찰 안 받았으니까 낙찰 안 받은 거를 법원에서 경매장에 가보면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안 부르니까 최범이가 안 부르니까 왜 안 부르냐고 물어봐서 그냥 집에 갔어. 그 다음 경매가 물건이 언제죠? 8월 12일이죠. 8월 12일 또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 없죠. 낙찰받은 사람이 없으면 경매장에서 그 사건 자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진행을 낙찰받은 것이 없는 걸 누가 불러요, 법원에서? 안 부르죠. 그냥 유찰됐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것만 불러가지고 누가 최고 얼마에 낙찰받았습니다. 얼마입니다. 왜 얘기지? 낙찰받지 않고 입찰이 없는 것은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끝나니까 8월 10일 날도 또 최범이가 나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 그냥 간 거예요. 왜? 집에 간 이유는 법원에서 부르지 않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9월 9일 날 우리가 낙찰을 1,089만 원에 받았죠. 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가 사건 번호 몇 번 1,089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최영우가 얼른 공유자서 매수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 공유자서 매수 신청했으니까 공유자서 매수 신청하는 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는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최유범이가 공유자서 매수 신청했는데 써먹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 권리는 죽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권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경매를 진행하는 그 집행관들은 그런 걸 안 보고 그걸 보는 사람은 언제냐면 일주일 후에 허가 불허가 내는 사람이 있는 판사님이 있죠. 그때 그걸 보고 이거는 허가를 낸다 안 낸, 불허가를 낸다는 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받아는 줘요. 자, 받아주면은 우리 낙찰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낙찰자는 틀림없이 우리는 최범위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소될 거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경매계에다가 차순위 신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차순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최범이고 2등이 누구야? 낙찰자죠. 낙찰자인데 일주일 있다가
조사를 해봤다고 보다 보니까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를 내지 않고 변경을 시키면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서류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했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써먹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해서 일주일에서 허가가 났는데 누구한테 허가가 났냐면 최범위한테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차순위 신고한테 허가가 났어.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유범이가 공유자로 쓰려고 하다가 사진을 못하고 우리 누가 낙찰 받았죠? 우리 백도현 씨라는 분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백도현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다 파서 나누자고 할 수 있죠. 이미 이 최희범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최희범이라는 걸 최희범 씨는 백도현 씨가 낙찰 받았다는 걸 아니까 연락이 와요. 연락 와서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는 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죠. 제가 권리분석을 할 때 지구는 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살 사람이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최유범이가 공유자 매수 신청했다는 뜻은 능력이 있고 살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사하지 않고도 그냥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보시게끔 되면은 임누구가 이게 가구면 몽성리에 살죠. 최희범이가 보면 여기가 어디 응? 밑에서 두 번째인가? 여기에 이 사람이 뭐냐 보면 이 사람이 거창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뭐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유자가 많을 때는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일부러 지분권자를 많이 만드는 거죠. 제가 먼저 추천 물건 중에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을 제가 추천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남편 지분 2분의 1로 나온 거를 우리 공투로 2분의 1 지분을 4명이서 같이 샀다고 보십시오. 4명이 사면 한 사람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4명은 8분의 1씩이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부인이 살고 있죠. 부인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인을 상대로 너희가 우리 2분의 1 지분을 네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럼 청구하면 둘 중에 하나요. 그 지분을 안 내려면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다가 우리 지분을 사든가 아니면 지료를 계속 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근데 사지도 않고 지료도 주지 않으면은 판결문을 우리가 받아놨죠. 그럼 판결문을 지료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을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합시다. 2억 5천을 가지고 연 5%를 가지고 12를 분할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되겠죠. 그걸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부인 지분 있죠. 부인 지분을 어떻게 한다? 경매로 지분을 얻으면서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그 4명 중에서 한 명이 서류로 뭔데 공유자서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치기 있어요. 이제 누가 들어오면은 공유자서면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오는 건데 그 사람 권리는 한 번 써먹었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몇 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안 사는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또 서류로 된다. 공유자서면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낙찰 받는 사람이 없죠. 그 법원에 안 부르죠. 또 집에 오면 그 사람 공무원면서 또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있죠. 다음 사람이 또 됐나? 공무원면서 또 신청해. 그때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무원면서를 가져오고 없으면 된다. 또 가져오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공무원면서 신청했죠. 다 있어. 낙찰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끝나고 나면 공유자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하고 최저 가격을 갖고 오는 거고 누가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을 가져간 걸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이해가 가셨어요? 네. 이렇게 공유자가 많을 땐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부산에 경매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지분으로 나온 거를 자기네 경매하고서 공동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분을 만나게끔 되면 이쪽하고 꽤 부딪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요새는 잘 안 부딪히고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닫은 것 같은데 뭘 모르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보게끔 되면 실수를 하는 게 뭘 실수를 하냐면은 거주자가 없는 것도 지분 낙찰.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매가 나와야지 우선 매수 신청할 건데 지분으로 사놨는데 비를 안 주면 경매로 나오지 않잖아요. 경매가 안 나와도 우리가 지분권자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장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경매로 나오게끔 끄집어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치료 내느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없는데 한 5, 6년 전에는 꽤 많이 부딪혔어요. 이 사람들하고. 자, 한번 볼게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이죠.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토지 건물 지분을 내서 제일 처음에 3,700만 원 시작했죠. 그 다음에 2차에서 2,9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유자금 매수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 했다가 3차에 보게끔 되면 공유자 누구 우선 매수 신청했죠. 언제? 4월 18일 날 했죠. 그러니까 4월 13일 날 떨어지고 나니까 4월 18일 날 했으니까 5월 11일 날 하는 거를 공유자금 매수 신청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아무 사람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공유자 공누구라는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직원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 말하면 요 다음에 6월 8일 또 4차로 시작하죠. 4차로 시작할 때 이거 5월 19일에 또 신청했죠. 근데 아무 낙찰 받는 사람이 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공시원 서면서 죽은 거고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보금 2017년도 했을 때 공유자서 매수 신청해갖고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유자서 매수 신청해 자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써먹으려면 다른 사람 지분의 경매가 나와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 써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분의 1 지분을 뭐 5명이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분의 1씩 다른 3명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분의 경매로 나와야지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써먹지.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 안 나오면 우리는 뭐냐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얘기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 못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여러 명이 가서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그 지분권자 사용한 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를 내놔라 하고 지력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값 사겠다면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팔고 빠져나와도 공유자들 4명이 낙찰을 받으니까 개인이 지금 소득공제 150일 얼마 되죠. 그거 빼고 뭐 빼고 나면 들은 낼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취득락도 가는 거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료를 갖고 우리가 그 사람 기분을 경매로 기분을 수 있죠. 기분은 그때 공유자로 우리가 우선 매수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써먹을 수가 있어도 공유자 지분이 경매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못 써먹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때도 우리가 경매로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간다 이런 게. 그 예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지분 2분의 1인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3명이 4명이서 공투를 같이 사서 상대편 2분의 1 지분만 돌아가면서 그런다. 경매로 집어넣으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런 얘기. 오늘은 그냥 이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방법, 룰만 오늘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나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공유자라는 얘기. 2분의 1 지분 가지는 사람하고 10분의 1 지분 공유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